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정밀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화재의 피해 규모가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에 산림복지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기존 자연휴양림의 생태숲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대표가 반 전 총장 등 다른 대선 후보들에 대한 영입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민주당과의 승부를 예고한 것인데 대선 구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과 전라남도가 올해 첫 당정회의를 가졌습니다. 대선 공약 건의를 위한 자리였지만 오히려 도지사가 민원을 청취하는 당정의 입장이 바뀐 모양새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새벽 화재로 100여 곳의 점포가 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에서 오늘 정밀 현장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앞길이 막막해진 상인들은 임시 판매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하루 2천여 명이 찾던 수산시장 내부에는 잿더미와 매캐한 냄새만이 가득합니다. 국과수와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화재 직후 1층 점포에서 누전으로 끊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전선이 발견된 가운데 감식팀은 현장의 전기시설도 추가로 수거해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 배선이라든가 전원기구 사용 여부에 대해서 확인 장에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3주 이상 걸릴 거로. 생선이 보관돼 있던 냉장 냉동시설은 화재로 가동이 멈췄지만 긴급 복구로 전력 공급이 재개돼 추가 피해는 막게 됐습니다. 다행히 옥상에 있는 수전 설비가 양호해서 저압을 거기서부터 끌어서. 하지만 1층 전체가 불에 타면서 완전 복구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인근의 임시 판매장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천막 관계, 전기, 수도 그런 것들 이제 다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들도 줄이고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정부는 특별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피해 상인들의 세금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도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최대 7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한 달 동안 모금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수산시장 피해 상인들을 위한 임시 판매장의 위치가 확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수산시장 건너편 배수 펌프장 공터와 인근 도로 894제곱미터 면적에 임시 판매장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공사가 시작될 경우 일주일 안에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 직후 여수 수산시장은 안전점검까지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소방방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그리고 이번 여수 수산시장 화재. 재래시장 내 대형 화재란 점과 함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 현대화 사업까지 마친 시장이란 겁니다. 특히 여수 수산시장은 불과 한 달여 전 긴급 안전점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수 수산시장은 그중에서 가장 상태가 양호해서 단층의 일부 건조시설이 겨울철에 좀 피해가 되면 화재 위험이 있을지 몰라도 2층에는 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 진단 결과 나왔다고 해서 시에서는 걱정을 않고 한시도 나섰는데 그럼에도 정작 화재에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소방 방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의 밀집형 구조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장소에 그렇게 점포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옆으로 당연히 연소 확대가 빨리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전통시장의 소방 방제 관리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입니다. 재래시장 상시 안전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스프링클러 수준을 넘어 절연 감지 시스템 등 자동화 설비의 의무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재래시장 화재. 전국에 산재한 재래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의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어제 발생한 수산시장 화재 피해액이 소방서 추산 5억 2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지만
시가 2011년 이후 투자한 시설 피해액만도 50억여 원에 이르고 설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이 들여놓은 상품과 영업 피해까지 감안하면 최대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수시는 회사 측이 20억 원의 보험에 가입해 있고 상가 60%가 개별 보험을 든 것으로 파악돼 외형적인 피해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이 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현장을 찾아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피해 지원본부를 구성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주승용, 정동영 의원 등 주요 정치권 인사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현장을 찾아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며 빠른 시일 내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세무당국이 피해 상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국세 납부와 체납 처분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관련 세무조사도 연기하거나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화재 피해 상인들로부터 거래 대금을 못 받는 등 간접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 기간 연장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자연휴양림에 다양한 산림체험장과 생태숲을 조성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도의 명산 광양 백운산 자락에 자리한 자연휴양림. 아름드리 소나무와 삼나무, 편백나무가 빽빽히 들어찬 울창한 숲이 하늘을 가립니다. 이곳의 또 다른 휴양시설인 목재문화 체험장 공사가 한차입니다. 올해 하반기 개장 예정인 이 체험장은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실과 전시실이 들어섭니다. 생활용품과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과 함께 목재를 가지고 노는 재미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들어섭니다. 지난 2015년부터 백운산 능선 118km에 조성 중인 둘레길도 등산객들로부터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코스별로 백운산권 관광자원을 테마나 역사로 묶어 개발하고 둘레길을 통해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해 마을 소득원으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중산 소선길을 걸어보니까 소나무숲과 편백숲이 있고 그리고 길이 완만해서 너무 좋고요. 혼자 걸어도 이렇게 비콘이 설치되어 있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참 편하게 걸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백운산 휴양림을 배경으로 지역 특산물인 매실과 고로쇠 수액 등을 연계한 치유의 숲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휴양림에서 힐링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찌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색다른 산림 욕장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인근에 산림, 휴양, 치유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복지단지까지 조성하게 되면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가 산림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 3년간 투입한 사업비만 200억 원. 아름다운 숲을 체험하고 걸으며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 정책이 숲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국민의당 대표가 된 박지원 의원이 반기문 총장을 비롯한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승부를 예고한 셈인데요. 대선 구도가 한층 복잡해진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내일과 모레 광주 전남을 찾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귀국해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광주와 전남을 찾습니다. 내일 오후 진도 팽목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한 뒤 모레 아침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일정입니다. 자신을 진보적 보수주의자라 규정한 반 전 총장이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된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제3지대가 될 것이라며 반 전 총장 영입에 대해서는 혹독한 검증을 조건으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패권 정치 정식 국가 대개혁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활짝 문이 열려 있는 당이 되겠습니다. 당의 몸집을 키워 민주당 문재인 대세론에 맞설 대항마를 내겠다는 국민의당의 전략은
다른 대선 후보들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새로운 정치 세력 출범을 준비 중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민주당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해 민주당 내 비문 세력과 교감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개헌 세력, 개혁 세력이 하나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권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빅뱅이 2월, 3월에는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을 열흘 남짓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호남 방문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의 합종 연횡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라남도와 민주당 전남도당이 올해 첫 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조기 대선에서 전남의 현안을 지역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끝내 지역 민원을 도지사가 청취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와 민주당 전남도당의 2017년 첫 당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중장기 또 단기 과제들 하나하나 오늘 논의가 되어서 좋은 해답이 얻어질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공을 들이는 양당 체제 속에 전남의 올해 예산은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여수 세계박람회 특수를 제외하면 사상 처음 SOC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선 성과가 높게 평가됩니다. 국가 전체 예산이 3.7% 늘었는데 전남도의 국비는 7.7%가 늘었고요. SOC 예산은 작년 대비 40.5%가 늘었습니다. 민생 현안 과제로 현재 정부가 80%만 지원하고 있는 AI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 비용의 전액 국비 지원, 해경 정비창 유치 등이 건의됐습니다. 5개월간은 이런 다보리 사육 농가를 좀 사육을 제한하고 대신에 생계비 지원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전남도당의 현역 국회의원은 이계호 의원 1명뿐.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돌아가며 시군별 현안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며 오히려 전라남도가 지역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전남의 민생 현안을 파악해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했던 첫 당정회의의 취지가 반감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순천시가 앞으로 4년 내에 10곳의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제2호 기적의 놀이터를 상반기 안에 3호와 4호를 오는 10월까지 완공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6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놀이터 조성 위치는 원도심과 차상위 계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순천시 전역에 균등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여수학숙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수학숙 신규 입사생 76명을 오늘부터 5일 동안 모집합니다. 여수학숙은 지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시설로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월 사용료는 7만 원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지역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현재 91.2도입니다. 순천시 연향동 금호아파트 주민 146만 9,500원. 덕연동 64통 호반 리젠 11아파트 201에서 203동 주민 57만 5천 원. 고흥군 복내면 체육회 50만 원. 순천시 덕연동 30통 동부아파트 103, 104동 주민 48만 9천 원. 풍덕동 주공아파트 주민 41만 5,710원. 고흥군 포두면 내초마을 주민 41만 원. 순천시 덕연동 25통 동성아파트 101, 102동 주민 32만 원. 향동 2통 주민 24만 6천 원. 신대중흥 5단지 임차인 대표 회장 최혜조의 3인 24만 원. 여수시 월호동 주민자치위원회 20만 원. 여수시 여서동 금호아파트 주민 20만 원. 통장협의회 20만 원. 고흥군 포두면 외산마을 주민 19만 5천 원. 상백마을 주민 14만 원. 여수시 소라면 덕양 오리 주민 15만 원. 순천시 해룡면 평화마을 주민 13만 원. 여수시 남면 직포마을 주민 10만 원. 돌산읍 승월마을 주민 10만 원. 소라면 대포 1, 2 주민 10만 원.
중앙동 팔통 여성경로당 회원 10만 원, 여수시 화정면 신흥마을 주민 10만 원, 모전마을 주민 8만 원, 주식회사 대동건설 지양현 대표 7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이순신대교 보수공사 현장에서 수신호 작업을 하던 66살 백모 씨가 달리던 트럭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며 트럭 운전기사 19살 이모 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차 중이던 건설기계에서 화재가 발생해 1,0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광양시 중군동의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크레인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3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기계 장비인 고무배관이 낡아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차량을 털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순천과 광양 등 지역을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온 37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박 씨의 집 등을 수색해 훔친 물건 100여 점을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가 같은 범죄로 3년 넘게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했다며 차량 털이 외에도 주택 절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 행정복합시설 내 건립 중인 신대도서관이 오늘부터 임시 개관했습니다. 순천시는 신대지구 학생들의 방학철 편의를 위해 공공도서관을 조기 개관하기로 하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람실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대도서관은 행정복합시설이 문을 여는 오는 3월 출장소, 어린이집과 등과 함께 공식 개관할 예정이며 이때부터 저녁 시간대 이용과 도서 대출, 각종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해집니다.